자, 민법민사특별법의 문제 풀이 과정이죠. 먼저 여러분한테 조금 알려드릴게, 이 민법 문제 풀이 과정에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내용을 이해하시면서 문제를 풀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또 틀린 문제를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유사한 문제 한두 개는 빼놓고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고 틀리는 경우에는 정답을 가려놓고 풀어야겠죠. 틀리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강의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교재에 있는 기본 교재에서의 내용을 꼭 숙지하기 위해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이렇게 정리되지 여러분 머릿속에 남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틀린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해서 기본 교재로 확인한다. 그리고 기본 교과서 강의하는 내용의 그 부분의 동영상을 참고해서 여러분이 확인해서 공부해 두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3페이지에 여기에 총설 파트인데요. 여기는 주로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정리하는 것이죠. 자, 1번에는 의사표시가 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때 의사표시라는 것은 이 의사라는 것이 권리 의무라는 효과를 의도하는, 의욕하는 의사여야 됩니다. 이 의사를 밖으로 표시해야만 의사표시가 돼요. 따라서 그게 3번처럼 A가 부동산 매매 대금의 잔금조로 B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잔금을 주는 행위죠. 준 법률행위, 즉 사실행위에 이렇게 건네주는 행위니까 돈 여기 있습니다 하고 건네주는 거잖아, 그죠? 따라서 효과의사, 권리 의무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려는 그런 효과의사를 밖으로 드러내는 이런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3번 이게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변제행위라 하는데 이 변제는요 준 법률행위로서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다 이렇게요. 나머지는 권리 의무를 발생, 변경, 소멸할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나머지는 전부 의사표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의 문제는 이거는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법률 사실을 하나하나 모여서 법률 요건을 만들고 법률 요건을 만들면 법률 효과가 생깁니다. 이 요건 의사 중에 법률 사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표시가 되고요. 의사표시가 제일 중요해요. 이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법률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법률 행위가 됩니다. 이렇게 법률 행위가 되면 효과인 권리나 의무 관계가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당사자 이 의사가 바로 이 효과 의사라 했잖아요. 그죠? 권리 의무를 의욕하는 의사가 이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 법령을 통해서 권리 의무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률행위에 의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원하는 대로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죠. 갑과 을이 갑 소유 토지를 1억 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 갑과 을 사이에 거기에 소유권 이전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라는 권리 의무가 발생했는 거. 이게 뭐라 그래요? 이게 바로 법률 효과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은 법률 효과를 발생케 하는 법률 요건이다 했죠. 즉 여기에 매매 계약은 법률 행위라는 이것은 요건이잖아, 그죠? 이 법률 행위라는 여기는 매매 계약이라는 법령이겠죠. 계약이라는 법령에는 바로 법률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죠. 옳다. 3번에요. 갑의 청약의 의사표시와 을의 선약의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의사표시니까 법률 사실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것이죠. 3번이 틀렸다. 이렇게 되겠죠. 4번 갑이 을에게 대하여 잔금을 속히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것은 이것은 최고라 그래요. 4번은 빨리 채무 내용대로 이행하라 하는 최고행위입니다. 이 최고행위는 의사의 통지에 불과합니다. 의사의 통지로서 준 법령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최고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그렇죠. 5번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지는 대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이를 을에게 통지하는 것은 그것은 법률 사실이죠. 이게 통지라 그래요. 5번에 통지행위죠. 이 통지행위는 관념, 어떤 사실을 알리는 행위다 해가지고 관념의 통지라 그래요. 뭐 사실의 통지라 하기도 하죠. 사실의 통지, 관념의 통지. 이것도 역시 준법률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요. 법률 사실로서의 준법률행위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문제는요, 거기 보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발생, 변경, 소멸의 형태를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발생, 변경, 소멸. 자, 발생에서는 기본적으로 원시적 발생인, 절대적 발생인 원시 취득이 있고요. 권리 발생이라는 것은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죠. 사람으로 본다면, 그죠? 또 승계 취득, 존재하는 권리를 이어받는다라는 승계 취득을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 다음에 변경에서는요, 주체가 변경되거나, 내용이 변경되거나, 작용이 변경되는 이런 모습이 존재할 수 있죠. 이 세 가지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소멸의 경우는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이 있죠. 이런 모습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죠? 이렇게 각각 물어보는 거다. 보죠. 1번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수요 취득, 선유 취득, 첨부양 소유권 취득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원시 취득. 1번. 즉 원시 취득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처음으로 권리를 발생시키거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 민법의 제도에서도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수요취득, 선유취득 같은 것들이죠. 전부도 여기에 들어간다. 원시취득. 그래서 원시취득에 해당되는 것들은 그 사유를 암기해 두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